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이른 아침에 논가로 산책을 나가고 작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죠. 사실은 그림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동영상을 찍었지만 잘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작업은 제가 연필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컬러링과 또 정리를 포토샵으로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필 드로잉으로 하는 수작업이죠. 거의 8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수작업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죠. 종이를 좋은 걸 써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수정도 굉장히 용이하게 돼요. 하지만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나 각종 전시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원화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트 프린트로 전시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죠. 이미 출판되어 있는 인쇄물을 보기 때문에 작가가 그려낸 땀과 숨결이 다 남아있는 원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책을 만들 때 이 원화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선작업은 수작업으로 하고 또 컬러링을 컴퓨터에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럴 경우에도 아트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수작업이라고 할 수 없죠. 요즘은 오히려 수작업으로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시를 위해서 따로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만들게 되면 수작업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수작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많기 때문에 편리성을 생각하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맞지만 또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수작업으로 남겨져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수작업 할 때 드는 생각은 스캔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수작업의 느낌을 완벽하게 살리기가 인쇄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컴퓨터에서 하는 것들이 책 자체로 보면 훨씬 색감이 좋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쿨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작가 입장에서도 수작업의 경우는 그것들을 원화를 살리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지만 컴퓨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또 해보고 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수작업보다 훨씬 브라이트하고 또 예쁜 색깔을 낼 수 있기도 해요. 요즘엔 워낙에 좋은 앱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이 수작업인지 컴퓨터 작업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래도 저는 일단 중요한 작업은 수작업으로 좀 많이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짐도 많이 남고 또 원화를 전시는 하지만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짐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 원화를 판매하고 구매하고 그런 갤러리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림을 구매하는 일들이 일반인들에게는 흔하지 않죠. 작가가 평상시에 따로 그려낸 드로잉이라던가 가볍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전시회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만 그림책 원화를 구매하는 일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에요.
작가 입장에서도 그림책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그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작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 왠지 이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림책 원화를 판매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림책 원화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림책 원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갤러리들이 있고요. 그림책 원화가 그렇게 싸지 않은 가격에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림책 원화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잘 입지가 서 있지 않은 편이라서 가끔 그림책 원화를 판매해야 될 경우에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물어오는 후배들도 있어요. 저는 순수 미술가로 그림들을 판매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가가 얼마 정도인가 대략적으로 충고를 해주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가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죠. 갤러리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가격이 더 높아야 하겠지만 그냥 작가가 개인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그림책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책 원화의 가격은 굉장히 고가로 매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장에 1,000만 원이 넘는다던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500만 원 미만 한 200에서 300 정도 또 그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작가들이라고 하면 그림책 원화를 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려면 컴퓨터 작업보다는 수작업으로 그린 드로잉이라던가 그림책의 주요 장면이라던가 그러면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저의 경우 그림책 중 콤비 같은 경우에는 전시와 출판을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굉장히 큰 사이즈로 그렸고 회화 작품으로서 그림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실제 출판 수익보다 오히려 그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더 높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적정한 미술품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에요. 작가님들도 그림책을 만들면서 단지 출판에만 사용되고 마는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이 원화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고 누군가 소장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만들거나 중요한 작품들을 할 때마다 일러스트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화들을 언젠가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원화로서의 가치들을 남겨두려고 신경 쓰는 편이에요. 물론 또 앞으로는 디지털 작업들이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원화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림책 전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그림책을 만들면서 작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와 연동해서 또 연관돼서 느낌이 그런 영감들이 같이 왔을 때 좀 큰 사이즈의 그림들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돼요. 물론 그림책과 상관없이 다른 작품들을 그냥 따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받았을 때 받은 영감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들을 더 확장해서 좀 큰 그림들이나 회화를 만들어 놓는다면 책 이외에 또 더 확장된 어떤 매체로서 그림을 전시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은 사이즈의 그림으로 그림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와 연동된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큰 그림들은 큰 그림으로서 회화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소스 내에서 하나는 그림책으로 또 하나는 회화로서 두 가지 영역을 오갈 수 있겠죠. 실제 많은 작가들이 그림책뿐만 아니라 회화, 또 드로잉,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감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더 맞는지, 어떤 영역이 더 맞는지 또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 매체만 매몰되지 않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컴퓨터 작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또 좋은 전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입체를 만든다던가 영상을 만들었다던가 설치라던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쓰임새로 전시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 원화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림책 원화전을 하는 것 이외에 그림책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책과 관련된 내용을 입체나 설치라던가 아니면 다른 컨셉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선호하기도 해요. 작가님들이 원화를 그냥 액자에서 그냥 걸게 되면 이렇게 그렸구나 하고 마는 것이지만, 그림책의 내용을 가지고 더 확장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책 전시는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작가가 만든 굿즈 같은 것들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작가가 만든 어떤 워크숍 같은 것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전시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시보다 좀 더 재밌는 전시가 되고, 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면서 또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림책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는 아주 무한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핵심 콘텐츠이기도 하죠. 작가들도 작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작업을 하고 그림책을 만들어 간다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연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그 다음에 만들기도 하죠. 자, 오늘도 저는 오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또 어떻게 그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컴퓨터로 그냥 검게 화면을 만들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이왕 수작업으로 하는 거 연필로 어둠을 그려낼까, 아주 많은 선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럴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수작업으로 밤의 어둠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갈 땐 굉장히 망망대해를 놓쳐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 다다르겠죠. 그리고 언젠가 또 여러분들 손에 제 그림책이 다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필을 놀려가고 또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맛있게 점심을 먹어야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